그래서 호재라고는 그 우리역 거기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 더 만든다고 BRT라고 해서 버스 있잖아요. 급행버스. 요거 이제 좀 급행버스 하나 만드는 거 지금 추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될진 모르겠는데 성남에 뭐 야구장을 만든대요. 거기에 이제 프로야구를 하나 유치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인기 많으니까 전격 유치하자 해가지고 성남 FC처럼 뭐 성남 뭐 야구단 하나 만드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 이제 하락한다, 이제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지금 좀 시장이 어떤가요?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성남도 이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딱 나오니까 그걸 말씀드리면은 포레스티아나 이런 아파트들이 6, 7월까지는 거래량을 엄청 터졌었거든요. 한 달에 한 5구 타입 하나만 하더라도 10건씩 터졌어요. 근데 8월, 9월, 10월 오면서 계속 줄고 있어요. 10월은 거의 한 건? 이 정도로 거래가 되면서 확실히 재개발도 비슷하게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고, 지금은 조금 되는 것들이 이제 신축이면서 핵심지면서 비싼 데들이 아니라 좀 가격이 덜 오른 구축이나 준신축들에서 여기서도 좀 금매들 위주로 한 두세 건씩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조용해졌어요. 이제 오른 호가에서 매도인들이 그렇다고 막 호가를 급격하게 낮추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매수인들도 따라붙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공명님이나 제가 보는 거는 한 거래량이 한 3달 이상 감소가 되면 매도인들이 못 버티고 보통 호가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가를 낮추는 시기가 잠깐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올해 한 4월에서 한 6, 7, 8 올랐을 때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성남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10% 정도 오른 폭이 아마 다시 되돌아가는 정도의 이제 하락폭을 예상이 돼서 수준일 구역원 기준으로 매매가 한 7억대인데 그러니까 10% 빠지면은 한 6, 7천 정도 빠질 수 있는 거고, 적게 빠지면은 저희는 뭐 3, 4천, 5%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는 바로 반등은 좀 어렵다 보고요.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할 수 있는데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름폭이 커가지고 지금 수요 측이나 정부가 막 대출을 완화해주거나 뭐 금리가 확 내려가지 않는 한은 빠진 가격에서 조금 유지하다가 조금 조정 기간 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갑자기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디딤돌 대출도 이제 정부에서 묶는다고, 그게 이제 영향이 돼서 이제 하락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디딤돌보다는 먼저 시중은행에서 대출들이 좀 막혔고 뭐 모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집 살라고 했는데 대출 안 해준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집 못 사요. 이렇게 바뀌신 분도 있고, 또 금리도 지금 받으러 갔을 때 금리가 3%대 많았단 말이에요, 주담대가. 근데 지금 4% 중반이라 이게 정말 많이 오른 거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아마 매수자들이 이거 좀 기다려봐야겠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 금리는 이 채권 금리 이제 국채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빌린다 안 빌린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채권 금리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요. 좀 빠지다가. 그래서 원래 은행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 시중 채권금리도 좀 빠지고 앞으로 기준금리도 빠질 것 같으니까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중반대까지 떨어졌던 건데 이게 다시 그때 갈아타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때 갈아타기 엄청 많이 하셨죠. 갈아타기 때 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걸? 채권금리가 올라가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금리 기준으로 산정하는 코픽스 금리도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다시 지금 기준금리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대출금리가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0.25 내려가서 3.25지만 시중은행 금리는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잠깐 시간 차가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다시 이게 맞춰지면서 다시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 약간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금리도 올라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호재라고는 글쎄요, 일단 분당 쪽에 좀 그 우리역 거기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 더 만든다고, 분당선에 오리역에 거기 하나 만든다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는 요즘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했던 공약들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BRT라고 해서 버스 있잖아요, 급행버스. 이 8호선 라인하고 저기 과천대역 이제 분당선 라인을 이제 니은자로 연결하는 건데 요거 이제 좀 급행버스 하나 만드는 거 지금 추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최근에 봤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될진 모르겠는데 성남에 뭐 야구장을 만든대요. 이제 커뮤니티 보면은 여기 종합운동장인가 아니면은 검색해보시면 나올 건데 여긴가 아니면 야탑에 운동장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프로야구를 하나 유치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생기면은 이제 상업적 이제 긍정적 효과가 나니까 그거를 인기 많으니까 전격 유치하자 해가지고 성남 FC처럼 뭐 성남
하면 뭐 이제 야구단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카더라예요. 카더라. 카더라. 그거 두 가지 정도. 태평동 같은 경우는 3등은 좀 많이 올랐어요. 어때요? 삼동도 최근에 좀 반등했습니다. 원래 4억 후반대도 있었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한 5억 초반대도 있었는데 지금 기본이 한 5억 후반, 5억 중후반. 조금 올랐나? 그러니까 뭐 한 6, 7천? 이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지만 태평 3구역도 역시 이제 반등을 했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대는 이제 그냥 딱 잡으면은 대지 20평짜 단독이다. 이게 노멀하니까요. 수준 1구역이 한 7억에서 7억 5천, 신흥 1이 한 6억 5천에서 7억, 신흥 3이 한 6억에서 6억 5천, 태평 3이 한 5억 7천에서 한 6억 사이 정도가 시세인 것 같아요. 태평 이사는 지금 한 4억대, 네, 빌라 작은 건 3억대도 있고요. 중앙동도 비슷해요. 태평하고 금액대가 비슷해요. 정도. 네, 2, 3억대. 네.